나이 들었다고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뭘 해봐야, 이 나이에 영어를 배워봐야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건 힘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그때마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탓을 하면서 스스로를 제약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CNN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미디어에서 저를 82세 웹 개발자라고 소개해 준 것도 이 나이에 최신 기술을 배워서 뭔가를 한다는 게 아마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별났기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예순에 붓글씨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옛말이지요. 앞으로는 여든의 취미 시작이라는 말도 드물지 않을 겁니다. 나이 탓을 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지도 않고 이 나이에 공부 한들 뭐하나 라며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화려한 옷을 입깃거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니어가에서는 안 되는 일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노인이야말로 화려한 옷을 입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밝은색 옷을 입어야 더 건강해 보이고 기분도 밝아지니까요. 실제로 저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되도록 빨간색 옷을 입으려 합니다. 테드 강연회에 처음 나갔을 때도 WWDC에서 팀 쿡 CEO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사용할 사진을 찍을 때도 빨간색 옷을 입었어요. 하나 더 말하자면 이 책의 집필을 제안받고 편집자와 처음 만날 때는 초면이기도 했고 한번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기분이어서 분홍색 폴로 셔츠를 입었습니다. 옷은 1,000엔짜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에 대한 집착은 별로 없는 편이지만 색상만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은 팀쿡 CEO와 처음 만난 날 입은 옷도 집 근처 역에 있는 가게에서 800엔에 산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도 나이 들수록 밝은색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용모가 새하고 피부색도 어두워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옷이라도 신경 써서 강렬한 색을 고르는 거죠. 옷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어디까지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눈일랑 신경 쓰지 말고 내 기분에 맞춰서 옷을 고르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나이 탓하며 포기한다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일단 해보자는 정신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용기를 내서 나이의 벽을 허물고 실제로 해보면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비웃으면 어쩌느냐고요? 그때는 나도 같이 웃어주지 뭐 라는 정도의 배짱을 갖는 게 좋아요.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뻔뻔하게 살고 있어서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늙고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인생에 싫은 일을 하면서 보낼 시간은 없다는 지론을 누누이 펼쳤던 바와 같이 저는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이라는 경험을 하게 해준 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이 잔뜩 있지만 내일 죽는다고 해도 후회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원 없이 살았습니다. 다만 죽는 게 무섭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물론 무섭습니다. 미지의 세계이기에 당장 살아갈 날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고를 받는다면 공포심에 잠들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인간도 어차피 생물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나이를 먹고 늙어 쓰러져서 죽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나뭇잎 프레디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오 버스카글리아 교수가 쓴 책인데 단풍나무 잎사귀 프레디가 봄에 태어나서 겨울에 떨어질 때까지를 그린 이야기이지요. 겨울이 되면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무서워하는 프레디에게 절친한 친구 다니엘이 말합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 무서운 거야. 하지만 생각해보렴.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지. 거듭해서 다니엘은 나뭇잎과 나무는 언젠가는 죽지만 생명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걸 프레디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떨어진 프레디는 물과 섞여서 땅에 스며들어 새로운 나뭇잎과 나무가 자라는 데 힘이 되어 줍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요. 세대 교체를 하고 생명의 패턴을 이어가는 것,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늙어서 죽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합시다. 연명치료는 바라지 않아. 저는 무리해서 목숨을 이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장 나이 많은 분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연명을 한다고 해도 겨우 115살 정도까지 살 테니까요. 건강하게 200살까지 살 수 있는 건 아니니 90대 정도까지 산다면 감지덕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을 가망도 없고 게다가 심한 고통이 따르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내게 남아있는 인생에 대해 유난히 많이 생각합니다. 건강이 유지되는 한 조금이라도 사회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팀쿡 씨와 만난 이후 저의 발언 내용이나 존재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로 세상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많은 분에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해준다면 최대한 그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의식불명 상태로 목숨을 이어가는 건 마땅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더라도 계속해서 정보를 발신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맞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이 단연 마땅답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코스요리 같은 거.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있어진다.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이 들면 불편한 점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가까운 장래에 걷는 속도가 느려질 테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틀 일을 하게 되겠지요. 젊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정적인 일투성이일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이처럼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사람은 늙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그때의 단계를 온전히 잘 살아내려 하는 것 아닐까요? 테즈카 오사무의 명자 불세에 등장하는 불로불사의 인물처럼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것도 분명 쓸쓸한 일일 거예요. 저는 인생을 코스 요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코스 요리의 매력은 전체 요리는 전체 요리대로, 메인은 메인대로, 디저트는 디저트대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기하게도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뭔가 모자란 듯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유년기, 소년기, 정년기, 장년기, 노년기라는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대를 나름대로 만끽하는 게 산다는 것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빠지면 훨씬 재미없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그 연령대가 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 참 많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사회인으로서 고충이 커서 학창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하지요. 아이를 키울 때는 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실하지만 막상 자녀가 독립하면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듯한 빈 둥지 증후군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에 쫓기며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바라지만 막상 은퇴하면 너무 많은 시간 때문에 고민이 시작되기도 하지요.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알게 되는 게 있지요. 노년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제 어머니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유난히 가벼운 옷, 가벼운 가방을 선호했어요. 종종 가벼운 것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젊을 때는 가벼운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가 바로 그 나이가 되어 보니 가벼운 물건이 편하고 좋다는 걸 실감하고 납득하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이 나이가 되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뭐니 해도 인간은 재미있다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사람에 대한 흥미가 왕성한 편이지만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흥미가 점점 커지네요. 젊을 때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두 제각기 달라서 재미있네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인간 내면의 깊이와 다면성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 아닐까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예를 들어 애플의 팀 쿡 씨와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만약 젊을 때 만났다면 분명 너무 흥분해서 팀 쿡 씨의 입장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팀 쿡 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만 했겠지요. 하지만 82세인 저는 달랐어요. 물론 팀 쿡 씨와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흥분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은 내일 5,000명 앞에 서서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온전히 혼자서 연설을 해야 하는구나. 분명 몇 번이나 리허설을 하고 원고를 고쳤었겠지. 머릿속이 내일 일로 꽉 차 있을 텐데 긴장하는 기색도 없이 대단하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도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열심히 상대해 주는구나 하고 팀 쿡 씨가 놓여 있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긴 팀 쿡 씨는 긴장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기에 팀 쿡이라는 사람에 대한 흥미가 한층 더 강해졌지요. 팀 쿡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내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 주변 사람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팀 쿡 씨처럼 회사의 맨 윗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찬반 양론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동경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스티브 잡스 씨와 비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건 당연한 일입니다. 주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구경하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은 흔히 훌륭한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땡땡 대학의 땡땡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식으로 지식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늘어놓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의견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기 전에 이 나이가 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인생의 단계를 만끽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길게 보면 달라진다.
자기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코스요리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게 나이 드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마치 그 사람만의 역사가 그려진 두루마리 그림을 보는 것처럼 신이 납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그야말로 문제였던 사람이 큰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는 일도 있지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떠오르시지요. 중학교 동급생을 다시 만났는데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반 아이의 운동화가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물건이 귀한 시대라 큰 사건이었지요. 선생님은 조용한 성격의 남학생을 의심했습니다. 그 아이의 옆자리에 앉던 저는 그 아이가 운동화를 훔치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부끄러워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졸업한 후에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후 몇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동창회에서 그를 다시 만났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중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내가 억울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나는 교사가 되어 절대 학생을 슬프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그를 교사의 길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는 선생님에게 도둑놈이라는 의심을 받은 불쌍한 아이였지요.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어떤가요? 그 일이 있었기에 그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좋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점이 아닌 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다양한 기준을 가질 것. 점이 아닌 면, 즉 모든 일을 긴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게 나이 먹어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짧은 잣대만이 아니라 긴 잣대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 별달리 고민하지 않는 성격이라면 그건 긴 잣대를 쓰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깊게 고민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저는 자식이 없지만 신기하게도 오래 살다 보니 자녀 교육과 관련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셨던 채소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말하곤 합니다. 토마토는 토마토 나름대로, 가지는 가지 나름대로, 오이는 오이 나름대로 자라면 되는 것이다. 자식의 장래를 비관하는 부모가 많은데 다른 집 자식은 오이일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 토마토와 비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지요. 바다 건너편의 파인애플과 니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주로 같은 나라 사람만 상대하며 일할 때는 토마토 하나만 알아도 충분했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파인애플이나 니치도 상대하며 일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통한다는 감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요.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현재의 잣대만으로는 안 돼. 짧고 긴 것 위에 미래의 잣대에 관해서도 상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특히 자식이나 손주가 있다면 이 잣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흐름을 보면 자식이나 손주 세대는 90세나 100세까지는 무난하게 살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부모라면 아이가 60에서 70세 정도까지 함께 살 테지요. 부모가 고령이 되면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진 후에도 자식은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하지요. 시대는 굉장한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의 잣대로 자식의 장래를 점쳐도 될까요?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자식도 부모도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인간에 대해 연구하고 이른바 인간력을 키워갈 필요가 있지요. 이런 사실을 자식이나 손주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력이 좋은 사람이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균형 잡힌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인간력의 발달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얼마나 정보를 얻었는가 하는 측면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얼마만큼 맺어왔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사람들 속에서만 인간력을 키울 수 있지요. 한 자녀 가정이 늘고 핵가족화가 일반적인 시대야말로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 속에서 부딪혀가며 살아온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력 향상에는 끝이 없습니다. 저 또한 80이 넘은 지금도 인간력을 키우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그중 하나지요. 봉사활동을 하면 내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고 다양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교류가 없는 다른 세대 사람이나 관심사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고마운 기회지요. 60.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하고픈 것만 하고 살자. 나이값에서 무얼 하나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자.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말일 겁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뜯어볼수록 진실입니다. 말 그대로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가 들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노년을 걱정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듯 살기보다는 지금 가장 젊은 날을 최대한 누리며 살아가는 편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90세가 넘어서까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라줄 때, 뇌와 근육이 움직여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보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후 준비이자 인생살이일 것입니다. 요즘은 60에서 70대까지도 비교적 건강한 감각과 체력으로 많은 일을 누리고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감성으로 문화생활을 즐기고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지요. 나이값도 못한다는 말은 잊어버리세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사회적 통념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저 내가 좋고 즐거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60대 이후에 아이돌을 좋아해도 좋고 클럽에 가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연애 감정이 살아있고 성적 욕망이 있다면 그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그처럼 나이값을 못하는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라는 소리는 지금부터 입에 담지 말기로 합시다. 인생에서 가장 젊은 오늘을 나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온전히 누리세요. 나이 드는 것은 시간이 하는 일이지만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는 내가 하는 일입니다. 정말 하고픈 일이 내게 있었던가?
60대 이후를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당장 하기.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하고 멍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보수적인 문화권이라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길을 제시해주는 누군가가 없이 갑자기 자유가 찾아왔을 때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해지는 것이죠. 특히 은퇴한 60대 남성들이 이런 모습을 흔히 보입니다. 직장에서 직함이 사라지고 더 이상 회사 사람이 아니게 되는 순간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지금껏 나를 손쉽게 설명해 주던 그 틀에서 어떻게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과감해지라고 권합니다. 혹시 줄곧 동경해왔던 드림카가 있나요? 아니면 언젠가는 꼭 가야지 하고 막연히 상상하던 여행지는요.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던 욕망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퇴직금으로 덜컥 저질러도 괜찮습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써야 비로소 제 가치를 발휘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포르쉐든 페라리든 한 번쯤은 온전히 나만을 위해 투자를 해보세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해도 좋고 정치 활동을 해보아도 되고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마음이 다시 젊은 날처럼 뛰기 시작하는 일, 그것을 찾으세요. 요즘 유행하는 것을 따라가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80대의 나이에 SNS를 시작해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된 할머니도 있습니다. 보디빌딩으로 제2의 청춘을 되찾은 분들도 있고요. 새로운 것을 시작해도 좋고 오랫동안 동경했던 것을 용기 내어 꺼내도 좋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부디 자신에게 그 자유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별난 노인이 건강하다. 우리 사회는 모나지 않은 사람, 협조적이어서 어딜 가나 싫은 소리 듣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성격이 좋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주변 분위기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괴팍한 노인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또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거나 먹으라는 약을 잘 먹지 않으면 자녀들 잔소리를 피할 수 없지요. 이럴 때는 말 안 듣는 골칫덩이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기분이 쭉 가라앉아서 싫다. 의사 말대로 했더니 몸이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고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다들 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석에 몰아넣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좋아서 나이값 못하는 삶을 즐기는 이들을 보면 굳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노인이 젊은이처럼 옷을 입든 성형수술을 하든 아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못 견디는 부류가 꼭 있습니다. 나는 참고 사는데 너는 왜 멋대로 하느냐는 심리입니다. 혹시 이런 압력을 받는다면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들 시선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민할 바에는 그냥 해보라.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결국 가장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 때문에 나를 멀리하는 사람이나 모임이 있다면 굳이 인연을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 원래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자연스레 정리되고 남는 인연의 순도는 높아지는 법입니다. 결국 나와 잘 맞는 사람만 남게 되지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매번 딴지를 걸고 판단을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에 스트레스만 될 뿐입니다. 설령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면 또 어떤가요? 세상에는 이상한 노인들끼리 즐겁고 돈독하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 있습니다. 내가 나답게 행동하는 것을 응원하는 이들, 그런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지금껏 남들 눈치 보며 긴장한 채 살았다면 이제 힘을 모두 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초보 시니어들이여 명심할지니 60대는 물론이고 70대,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몸과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를 떠올려 봅시다. 외출을 철저히 자제했던 노년층이 몸과 마음에 심각한 변화를 겪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몇 주간 집에만 머물렀다가도 다시 외출이 자유로워지면 금세 예전의 생활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는 열흘 정도만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운동 기능 역시 빠르게 쇠퇴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도 줄어들다 보니 뇌 기능까지 함께 둔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산책이나 외부 활동을 즐기던 분들조차 팬데믹을 계기로 이전처럼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노년의 초입인 아직 젊은 60대일 때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0대, 80대가 되어 질병이나 부상을 겪는 순간 곧바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70대 이후가 되면 전두엽 위축이 상당히 진행되고 세로토닌 수치도 많이 떨어져서 의욕을 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머리도 계속 써야지 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의욕도 크게 줄어들고 식욕마저 떨어지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줄 때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외출을 한번 하면 금세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결국 집 안에만 머무는 생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건강한 상태로 나이 들고 싶다면 뇌와 몸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물론 건강을 위해 억지로 운동하거나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매일매일 즐겁게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습관입니다. 60에 버려야 할 낡은 기준. 6, 70대까지는 여전히 사회적 지위나 외모, 경제력 등을 놓고 타인과 비교하며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한 끝없는 괴로움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60즈음은 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에 눈길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당장 할 수 없는 일, 가질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지금 가능한 것들에 눈을 돌리는 편이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삶입니다. 60이 넘으면 꼭 버려야 할 낡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남보다 뛰어나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가치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일찍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예전엔 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둘 힘겹게 느껴질 테고 그러다 보면 불안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7.8기의 정신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도전하고 때로는 짜릿한 성취감을 만끽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건 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집안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혼자 산책하거나 장을 보러 갈 수 있다. 친구와 막힘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얼핏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삶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매우 소중한 능력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못해도 괜찮다라는 당당한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즐기세요. 행복은 바로 거기에서 옵니다. 참는 건 이제 그만, 오직 나를 위해서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야기,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참으면서 살지 마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감염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중 자주 언급되었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 기능이 잘 유지되는 사람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다른 질병에도 더 강하게 버틸 수 있고 더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생을 즐기는 것.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면역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무리해서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부터 우선순위에 두기. 그것이 바로 60세 이후의 삶에서 꼭 실천해야 할 지혜입니다. 보통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절약과 인내를 미덕처럼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거나 즐거움을 스스로 제한하며 나이 들어갑니다. 젊은 시절 한때는 그런 태도가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그런 완고한 태도는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뿐입니다. 이왕 마시는 술이라면 건강하게 마시자. 저는 술 역시 꼭 끊어야 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60대 이후 타인과의 유대가 점점 약해지는 시기에 대화와 소통의 통로가 되는 술자리를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술 역시 담배처럼 의존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끊고 싶어도 마음처럼 쉽게 끊을 수가 없지요. 또 습관처럼 마시다 보면 음주량이 점차 늘어나 간 기능 저하나 알코올 의존증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담배든 술이든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음주법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GI, 혈당 지수가 낮은 술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GI는 식사 후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신체 노화를 촉진하는 당화 현상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당화란 쉽게 말해 몸이 눌어붙는 현상인데 빵을 구우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 노화가 촉진되는 것이죠. GI가 낮은 대표적인 술이 와인이고 가장 높은 것은 맥주입니다. 저 역시 맥주는 끊고 포도주를 주로 마십니다. 만약 와인이 없는 술집이라면 증류식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주를 탄산수에 섞어 마시거나 온더록으로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술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산화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는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일정량의 활성산소는 몸에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몸속에서는 항산화 작용이 일어나는데 안타깝게도 이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따라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드와인에는 항산화 작용을 돕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 산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이 넘은 나이에 술을 꼭 끊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혼술만큼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내장 기능이 약해지고 알코올을 처리하는 간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처럼 많은 양의 술을 소화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량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알코올 의존증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매일 혼술하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아 라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병원을 찾아 적절한 처방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